된다. 그리고 택배를 배송했던 집들에 대해 대충 어떤 식으로라도 기억을 한다. 가령 집 앞에 자전거가 놓여 있거나 우유 주머니가 걸려 있거나 문에 낙서가 있거나 등등 이런 것들로 그 집에 대한 시그니처가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되고 종종 더 많이 물품을 배송했던 집들을 기억하곤 한다. 하루는 그날도 택배를 배송하고 있었고 드디어 마지막 집에 택배를 전달해주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코스였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택배를 전달해주기 위한 집이 마지막 집인 만큼 좀 외판 집이었는데 이 집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건 내가 이 근방에서 택배 업무를 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어느덧 마지막 집 앞에 도착했고 여느 집처럼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놔두고 택배 고객에게 문자를 보냈다. 문 앞으로 택배를 배송했으니 찾아가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퇴근 준비를 하려고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었는데 얼마 못 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것이다. 받아보니 좀 전에 내가 택배를 놔두고 온 마지막 집에서 온 전화였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50대 정도의 아줌마였는데 나보고 대체 택배가 어딨냐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 문 앞에 놔드렸다며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 하니까 아줌마는 급구적이는 택배가 어딨는지 당최 모르겠으니 어서 다시 와서 택배 찾아주고 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방금 문 앞에 놔둔 택배가 사라질 리도 없어서 난 순간 어이도 없고 그랬지만 뭐 처음 가는 집이니 이번 한 번만은 다시 가서 택배가 어딨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집으로 다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아까 내가 놔둔 택배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난 속으로 이 아줌마 택배 그대로 있는데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사람을 다시 오라고 하는지 영 마음에 안 들었고 살짝 짜증이 났다. 난 다시 전화를 걸어 지금 문 앞인데 택배 문 앞에 그대로 있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아줌마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아줌마는 나오자마자 택배를 보더니 어머나 여기 섰구나. 한참 찾았네 라고 하길래 난 속으로 아니 문 앞에 있는 걸 한참 찾았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난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택배 찾았으니 가보겠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내 팔을 잡으며 정말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뭘 도와달라는 거냐고 물으니 주방에 형광등이 다 나가서 저녁밥을 해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댁에 아저씨는 없냐고 물으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주태백이 남편 피해서 도망 온 여편 내가 남편이 어디 있겠냐며 주방 천장도 높아서 형광등에 손도 안 담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갈아봤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 그럼 사다 놓은 새 형광등은 있냐고 물으니 이미 낮에 사다 놨다며 좀 도와달라고 사정한다. 그 말을 들으니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알았다고 하며 아줌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라 들어간 집에서 주방 쪽으로 향하여 난 주방 형광등을 갈아주었고 이제 다 됐다며 가보겠다고 인사를 하니 아줌마가 갑자기 다시 또 내 팔을 잡으며 그냥 가면 미안해서 어쩌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 뭐 형광등 하나 갈아준 건데 큰일 아니라고 말하니까 자긴 아니라면서 이렇게 돈 받고 살면 무조건 베풀어야 된다며 그러지 말고 아직 저녁 전일 텐데 밥 먹고 가란다. 그러면서 주방 후라이팬에 가득 담긴 제육볶음을 가리키면서 보다시피 지금 제육볶음도 맛있게 볶아놨다며 저녁 먹고 가라고 하길래 일도 끝냈고 힘든 택배 일을 끝마치니 정말 허기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택배 일을 하면서 가끔 음료수 정도는 얻어먹은 적이 있으나 고객 집안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은 적은 내가 택배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그래서 난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니까 아줌마는 강제로 내 팔을 잡고 식탁에 앉혀버린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먹고 가라며 밥솥에서 고봉갑으로 밥을 퍼온 뒤 제육볶음을 후라이팬 채로 그대로 가지고 오며 식탁에 내려놓는다. 난 배도 고프고 아줌마의 말에 무식인 척 잘 먹겠다고 하면서 상추에 싸서 제육볶음에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줌마는 한동안 먹는 날 쳐다보더니 잘 먹는다며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모습에 난 머쓱해하고 있으니 이내 아줌마의 시선이 젓가락질하는 내 팔을 보면서 어머나 세상에 팔뚝에 힘줄 좀 바라며 내 팔에 관심을 보인다. 난 무안해서 택배 일을 하다 보니 팔에 힘줄이 많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군침을 꼴꺽 삼킨다. 난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너무나 이상했고 그냥 빨리 밥 먹고 나가야겠다 생각했다. 난 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만 보는 아줌마에게 식사 같이 안 하시냐고 말하니까 자기도 먹을 거라면서 그러지 않아도 소주도 있다며 기다리라고 한다. 그래서 난 보다시피 차 운전해야 돼서 술 못 마신다고 말하니까 그럼 자기 마시는 거 구경만 하라고 한다. 그렇게 아줌마는 소주를 가지고 왔고 내 앞에서 한 잔 두 잔 따라 마신다. 나보고 올해 나이가 몇이냐고 해서 난 35살이라고 말했다. 결혼은 했냐고 하길래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결혼을 약속한 애인은 있다고 말하니까 나보고 참 좋을 때라면서 자기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말한다.
한때 아줌마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였는데 한순간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술만 마시고 매번 술에 취할 때면 아줌마를 때리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온몸에 멍이 다 들고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다고 말하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가 남편에게 매맞고 사는 걸 알 테니 그게 두려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순간이 아줌마가 안쓰럽게 다가오는지 그 오랜 세월을 참고 살아온 아줌마의 나이가 궁금해서 그래서 아줌마는 올해로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보니 59세라며 환갑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결혼만 잘해서 애를 낳았으면 딱 내 나이 정도 됐을 거라고 말하니 나도 뭔가 이 아줌마가 사연이 많고 좀 아쉬운 인생을 사셨나 보다 생각이 들었다. 아줌마는 그러면서 다시 또 소주를 따라서 홀짝홀짝 마셔댔고 난 어느덧 밥 한 공기를 다 비워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아줌마는 나에게 갈 거냐고 하길래 정말 잘 먹었다고 말하며 가보겠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덥다며 옷가지를 하나씩 풀어 헤치기 시작한다. 난 그 모습에 당황스러워 서둘러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실불이 툭 하고 꺼지더니 집안이 어두워졌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봐 총각 그러지 말고 더 있다가 라고 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손 하나가 쓱 내 팔을 휘어잡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1시간 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덧 다시 거실불이 켜졌고 아줌마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나에게 미안하다며 말을 꺼낸다. 자기가 주책 맞았다면서 주태백이 남편과 3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고 부부 생활도 원만해 본 적 없었다면서 늦은 나이에 이혼이란 것도 못 해보고 몇 년 전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나왔고 이렇게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혼자 살다 보니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많고 외롭고 무섭고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난 그 상황에서 위로도 할 수 없었다. 지금 내 상황이 나 역시도 무지 당황스러웠으니 말이다. 그래서 난 아줌마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뒤로도 몇 번이고 그 집 앞에 택배를 놔두고 오는 일이 있었지만 그 아줌마는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 내심 그 아줌마가 어쩌면 나에게 다시 문자나 전화를 해서 택배가 어딨는지 모르겠다고 저번처럼 말을 꺼내거나 혹은 저번처럼 밥 먹고 가라고 말을 한다면 솔직히 난 다시 또 그 집 안으로 들어갈 것 같다. 택배기사 일을 오래 했다면 오래 해본 내가 고객과 있었던 일 중에서 지금껏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 하나이다.